안녕하세요. 아침일광장 손지민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7,3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염수 유입 감시와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크게 확대하는데요. 지자체들도 지금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죽도 위판장과 지역 최대 어시장이 있는 포항에서는 방사능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8월 30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70 물류나들목 쪽 속력이 떨어지고 있고, 중앙고속도로도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일대 1km 정도 정체를 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남대구 나들목부터 성서 나들목까지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우리 지역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는데요. 검단로 검단공단 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복현 오거리 신호 2번 이상 예상하셔야겠고, 달구발대로는 범어내거리에서 만촌내거리 양방향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화랑로 효신내거리에서 옛 MBC 내거리 방향으로는 동대구 LPG 3거리 교차로 쪽으로 엉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달서대로 문화대 3거리에서 신당 내거리 방향으로는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산 순환도로 상동교 방향으로는 아지랑 고가교 목간 지점부터 정체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간당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30에서 100mm 예상되고,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곳은 12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4.8도, 습도는 97%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대구에서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설치됐던 노란색 횡단보도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구는 동구 아양초 인근 3곳과 달서구 송일초 인근 18곳에 설치됐습니다. 네, 노란색 횡단보도가 어린이들 안전 확보에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보행자, 운전자 모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8.6%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는데요. 59.9%는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인 59.6%와 학생 43.7%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답했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규정은 지난달 4일 시행된 개정도로교통법에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어린이 안전 확보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조 8,02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39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에는 대구 경북 신공항 설계비 100억 원도 처음으로 반영돼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 건전화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속에서도 지역 미래 5대 신산업과 광역교통망 조성, 지역 산업단지 첨단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이 다수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예산이 반영됐나요? 네, 주요 반영 분야는 로봇 및 ABB 산업, 미래모빌리티 및 반도체, 산업단지 첨단화 재구조화, 금호강 르네상스 관련, 광역교통망 조성 및 혼잡도로 해소, 글로벌 문화 콘텐츠 도시 건설 등입니다. 이 밖에도 물산업 유체 성능 시험센터 건립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등에 대한 예산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요 핵심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됐다며 향후 현안 사업 추진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정부는 내년 초 긴축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역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 지역 한 유명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달서구 지역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는 학부모 4명으로부터 모두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부모들 사이에선 재학생 외에도 졸업생 학부모까지 추가 피해자가 있으며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다는 말이 나오면서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굉장히 놀라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학교 운동부 특성상 감독의 무리한 요구에도 학부모 입장에선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A 감독이 맡고 있던 초등학교 야구부는 전국 소년체전을 수차례 우승한 명문으로 꼽히는데요. 이 점 때문에 학부모들이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A씨의 지도를 거쳐 프로야구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아 학부모 사이에선 파장이 매우 큰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는 앞서 지난 3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A씨와 학부모 사이에서 금전적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현재는 보조 코치가 감독을 맡으며 야구부는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소식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치맥 페스티벌 현장을 찾습니다. 모처럼 대구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지자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는 건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최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오는 2일 오후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리는 치맥 페스티벌에서 선착순 100명과 만나겠다는 알림을 공지했습니다. 또 올해 초 책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출간 이후 독자와의 만남을 통해 대구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면서 치맥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즐거운 분위기에서 만나 뵙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구병 출마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구 지역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대구 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 분야 전문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정연재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 기업들과 개인 발명가들을 위해서 특허 분야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상담을 기본으로 해서 특허청과 우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법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또 최신 기술도 알아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아이디어를 특허받으면은 1억 천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특허를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가셨을 때 저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대부분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는 도와드리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를 이용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지자체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판장과 죽도시장이 있는 동해안에서는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포항시 김남일 부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먼저 방사능 검사 얘기하기 전에 죽도 어시장 주차장 사고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1톤 트럭이 추락했는데 부상자들 상태는 어떤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졌나요? 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여튼 사고 원인은 현재 경찰에서 네. 조사 중에 있고 한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해서 2명은 중상이지만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고 나머지 11명은 정상으로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부상자들의 그렇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고 포항시는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나오자마자 포항 등 동해안 어민들, 상인들, 수산업계가 타격이 크다 이런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나왔는데 방류 이후에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방류가 시작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큰 동요 없이 여러 가지 수산물 소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죽도 시장 방문하는 개수는 조금 줄었고 네. 시장 내 상인들도 이제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부정적인 분위기가 줄을 이루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과학적으로 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입장이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죽도시장을 찾는 시민분들 가운데는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가요? 예, 큰 문제 없이 네. 정부나 아니면 우리 지방 정부도 체계적으로 현재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 네. 심리적인 영향이 많지 과학적이라든지 정확한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일단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를 좀 더 자주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경상북도와 포항시도 오염수 방류 전부터 방사능 검사를 확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지자체 검사 체계가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우리 유입현장에 거래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우리 경상북도에 또 어업기술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춰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가공되고 유통되는 수산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우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포항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처음으로 아무래도 수산물 생산과 소비가 제일 많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안전한 수산물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우리 포항시 자체로 수산물 품질 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도 확보해서 수산물과 수산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급냉되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유통 과정이 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음식물들에 비해서. 네.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 포항시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에 방사능 검사 장비를 도입해서 네. 이미 월 한 40건 이상의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네. 도입된 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전문적인 검사를 수행하는 그런 보유한 것과 똑같은 성능을 가진 걸로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런 네. 정밀한 검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포항시에서 자체적인 검사를 어떤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도 좀 들어볼까요? 예, 저희들은 현재 시민들도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우리 지역에 있는 죽도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또 불시에 모니터링해서 네. 수산물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바로 유통 전후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공식적인 방사능 검사는 한 1만 초 약 한 3시간 동안 측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하루 유통이 많아서 유통 전에 방사능 검사가 전체적으로 완료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산시장이라든가 위판장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이 방사능 검사를 꾸준히 지금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 포항시에 생산이 많은 지역이 이제 네. 죽도, 송도, 구룡포, 양포 4개 유입판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바닷물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네. 올 9월부터는 남구, 북구 4개소를
자체 조사 정점으로 설정해서 좀 더 정밀한 검사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네.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가장 최근의 예. 검사 결과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의 검사 결과는 네. 일반적으로 국내 방사능 기준이 100%입니다. 그런데 네. 현재 포항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시료는 단 한 건도 없고 시약체에서 방사능 오염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요도 131과 세슘 134, 137 모두 검출되지 않았고 네. 우리 포항시를 비롯해 동해안 수산물 안전하다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안전하다고 믿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장비로 얼마나 자세히 검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장비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네. 그런 장비하고 동일한 장비를 우리가 포항시 자체로 구입해서 네. 또 해양수산 전문 연구사를 배치해서 부정기적이나 정기적으로 네.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비를 통해서 이게 삼중 수소까지 좀 걸러낼 수 있는지 수산물 검사를 빨리 해서 유통 전에 결과가 나오는지 지역민들이 이 부분도 아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검사하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3시간 동안 네네네. 측정하게 되어 있고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만 바로바로 이제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검사를 진행하려면은 아무래도 검사가 확대가 됨과 동시에 시간 단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뭐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뭐 지속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 가서 네. 뭐 전체를 다 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지점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그런 하루해 같은 경우는 좀 네.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좀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바닷물도 검사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예. 해수 오염도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이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일정 지점에 네. 중요한 지점에 연안 해역에 이제 해수물을 채취해서요. 네. 저희들 자체 수산물 품질 관리센터에서 전문 요원이 정부에서 정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전문 장비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수산물 유통 차량이라든지 횟집에서는 바닷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수 상태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정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도 열고 있고 뭐 할인 쿠폰도 많이 적용해 주면서 뭐 아직까지는 뭐 죽도시장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지금은 괜찮다.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 그래도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네. 뭐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뭐 몇 년, 몇십 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 인력 확충이라든지 또 전문 장비의 어떤 그런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전문 장비의 어떤 그런 확충 네. 그리고 또 단순히 뭐 이걸 통해서 바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속 가능한 우리가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해녀나 어민이나 어촌 주민 함께 네. 지켜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바다에 대해서 바다 생태 자원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속 가능한 바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뭐 동해안 지역에 지금 뭐 바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구상이 될 거고 추진이 될 건데 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뭐 저희들이 포항의 중점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 우리 K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홍위반도 국가해양정원, 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고, 네.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계기로 해서 바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네. 바다의 해양 자원, 생태 자원 또 바다의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어민들의 인문 자원까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네. 우리가 사실은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 포자가 포구포거든요. 네. 포항이 자체가 지금 2차 전지나 포스코나 전부 바다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바다에 대한 좀 착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생태의 바다를 만드는데 우리 시도민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단순히 식품의 바다가 아니고 네. 그동안 바다에 대해서 은혜를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 이 검사 기관도 확충이 될 거고 전문 인력도 보강이 될 거니까요. 신뢰를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포항시 김남일 부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올드보이의 귀환입니다. 경북 정치권에서 전직 국회의원들이 구관이 명관을 외치며 재출마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치적 구심점이 없는 경북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지역 경북에서는 어떤 올드보이들이 재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나요? 네,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경북의 전직 의원은 현재까지 최소 6명입니다. 먼저 포항은 4선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병석 전 의원이 거명됩니다. 또 3선 의원을 지내고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맡은 강석호 전 의원도 출마설이 나옵니다. 구미에선 직전 20대 때 초선 의원을 지낸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이 재도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상주 문경은 재선 의원 출신의 이한성 전 의원이 분지 표밭을 관리 중입니다. 경산은 4선 의원의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친박계 좌장 최경환 전 의원의 출마설이 끊이질 않습니다. 끝으로 고령 성주 칠곡은 재선 의원 출신의 이완영 전 의원이 최근 분지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유독 경북에서 전직 국회의원들의 귀환 시도가 많은 이유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네,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경북을 중심으로 귀환을 노리는 배경은 전원 초재선으로 구성된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경북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체 13명 중 8명이 바뀌었습니다. 교체율이 무려 61.5%에 달한 건데요. 이에 초선 7명과 재선 6명 등 경북 정치권이 전원 초재선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직전 20대 때와 비교해 평균 선수는 1.92선에서 1.46선으로 평균 연령은 59.3세에서 54세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파격적인 물갈이의 반작용으로 관록을 갖춘 올드보이의 귀환 러시를 분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네, 이 올드보이들의 주목하는 이유는요? 경북은 전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높은 당 텃밭입니다. 그렇죠. 대구보다도 보수 지지세가 강고한데요. 경북이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에 비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입지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여론이 경북 내부에서 제기된다는 겁니다. 물론 물갈이를 통해 세대 교체와 인적 쇄신은 달성했지만 그 이상의 효과는 없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초재선 의원들이 생계형 국회의원으로만 활동하며 경북도 내 여러 당원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올드보이의 귀환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이 같은 불만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전직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드보이들 각자의 경쟁력이 천차만별인 탓에 일부 의원은 오히려 이들의 출마를 반기기도 하는데요. 현역 의원은 탄탄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경선에서 경쟁력이 낮은 전직 의원을 가볍게 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또 전 현직 의원 간 대결 구도가 고착되면 경쟁력을 갖춘 뉴페이스의 등장도 저지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달 추석을 전후로 출마 예상자의 면면이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과 몽리입니다. 최근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이 동참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여야가 극심한 정쟁 와중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몽리를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은 오랜만에 여야가 힘을 모았는데 몽리라니요? 네, 그렇습니다. 윤지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주 자신을 포함해 여야 의원 261명의 서명을 받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인데요. 헌정사상 최다 인원이 참여한 법률안 발의입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이 299명인데요. 10명 중 9명가량이 동참한 만큼 이르면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비판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법의 핵심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고 일각에선
초대형 국책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건너뛴다며 날을 세우는데요. 네. 나라 살림이 적자인 상황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달빛 고속철도를 짓는 것은 총선을 앞둔 매표 사업이라는 논리를 펴니다. 또 기존의 광주 대구 고속도로 교통량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홍 시장이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즉각 마치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한 당시 야당들 태도와 비슷하다고 반박했습니다. TK 신공항 건설에 따른 미래 수요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경제성만 놓고 보면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사회 인프라가 아무것도 건설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도 특별법에 내재된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거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특별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잡았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뒤 총선을 앞둔 내년 초에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달빛 고속철도에 대한 일각의 목리를 잠재울 수 있는 정교한 논리를 개발하는데 TK 정치권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이 50에서 120mm가 되는데요.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축대 붕괴가 우려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